자, 오늘 진도래. 문제풀이 해보죠. 문제풀이 할 거고요. 많네요. 한 6문제 정도, 6, 7문제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제가 있었죠. 정석 유제 있었는데, 유제 12-1은 사실은 문제에서, 허근까지 구했는데, 우리 특별히 허근 구하라고 나오는 거 아니면, 허근 일반적으로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연습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 문제를 풀 때 이 정도로 나오진 않습니다. 그냥 실근만 구하는 선에서 끝나고, 허근은 직접 구하지 않고, 허근에 관련된 무언가를 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허근 파트가 나왔으면 거기서 멈추시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12-1에 3번만 볼까요? 여기가 모두 실근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2-1에 3번 보면 x세제곱 마이너스 13x 마이너스 12는 0이에요. 3차인데 공식이 없죠? 그럼 이거 뭘로 푸는 거예요? 인수정리로 푸는 겁니다. 뭘 넣으라고요? 요 약수의 요 상수의 약수 중에 뿔마 붙여서 대입해서 0 되는 거 찾는 거죠. 이거 뭐 집어넣으면 0 돼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되죠.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3 마이너스 12니까 0이 딱 되잖아요. 집어넣는데 성립한다는 건 뭐를 인수로 가진다?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진다.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은 조립제법으로 구하셔도 되는데 선생님이 어떻게 했었어요, 보통? 그냥 암산했죠. 얘랑 얘랑 곱해서 x세제곱 나오려면 x제곱. 그럼 현재 x제곱인데 x제곱이 없죠. 그러면 현재 있는 x제곱을 없애려면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x제곱이 나오려면 마이너스 x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차, 1차 상수니까 상수 곱해서 상수 나오려면 마이너스 12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여기 암산해서 하는 거였었습니다. 물론 조립제법 하셔도 돼요. 근데 요게 어렵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익숙하지 않은 것 뿐입니다. 몇 번 반복해서 하시다 보면 충분히 암산으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숫자 구조가 되게 간단해요. 1, 2, 3 정도에서만 나오고 3도 사실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로 하시면 되고요. 요게 인수분해 되냐 안 되냐는 개인의 영역이라고 했어요. 이거 x-4랑 x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 됩니다. 그럼 사실 그는 마이너스 1, 4, 마이너스 3 이렇게 3개가 되는 겁니다. 됐죠? 인수분해를 한다.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 많이 쓰였던 인수 정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역시 대입해서 정리하는 거고 허근 부분은 빨리 들어오세요. 허근 부분은 역시 특별히 문제에서 원하지 않으면 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제 12-2에 2번 볼게요. 12-2에 2번이면 x 4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1은 0 이렇게 있습니다. 뭐예요? 2차, 4차 상수만 있죠? 보기차식입니다. 보기차식은 어떻게 풀었어요? 치환해서 풀었죠.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문제를 풀면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1이 돼요. 인수분해 안 되네요. 이거 인수분해 안 되면 뭘로 바꿔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곱 빼기 제곱 형태로 바꿔서 문제를 풉니다. 그럼 제곱 빼기 제곱 형태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세 종류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자, t제곱 플러스 1. 2차랑 상수를 살리는 거 있었고요. 2차랑 1차를 살리는 거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친구들의 루트 쉬운 거에 곱의 2배, 2t죠? 2t를 한 번은 더해서 쓰고 한 번은 빼서 쓰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와야 되는 건 요 1차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완전 제곱식이 되고요. 없던 애들을 적절히 더하거나 뺐으니까 원래랑 똑같아지려면 마이너스 2t 플러스 2t 해줘야 되고 마이너스 9를 해주면 흰색만 써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럼 최종적으로 얘랑 똑같으려면 여기에는 마이너스 6t가 추가돼야 되고 여기엔 플러스 1이 추가돼야 되네요. 그래서 이거가 완전 제곱식이 되고요. 뒷부분이 완전 제곱 형태를 띠면 됩니다. 빼기 하면서요. 이거는 t 플러스 1의 제곱이고요. t 마이너스 1의 제곱이고요. 이 친구는 t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되죠. 요거는 마이너스 8t가 되고요. 요거는 마이너스 4t가 되고요. 요거는 마이너스 8이 돼요. 그럼 뒤에 있는 게 제곱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누가? 얘가
제곱이죠. 왜요? t가 x제곱이니까 이건 사실 2x 전체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제곱 빼기 제곱이라 합차 공식으로 정리하면 한 번은 더해서 쓰고요. 한 번은 빼서 쓰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정리하죠. t가 뭐였어요? x제곱이죠. 내림차순까지 정리하면 이렇게.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2x. 이거 왜 한 번은 빼서 써야 되는데.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해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들이 모두 뭐를 가지긴 하냐면 이것도 실근 가지고 이것도 실근 가져요. 판별식 써보시면. 그래서 요걸 구하시면 되는데 이거 구하면 루트 달려있는 애 나오죠, 무리수. 그래서 보통은 여기서 멈추고 뭐 다른 것들을 물어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어쨌든 인수분해는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나머지는 근해 공식을 통해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근해 공식까지 써야 되는 건 잘 안 나와요. 근을 직접 구하라는 건. 이건 정석이고 처음이라서 그냥 나온 것 뿐입니다. 보기차식 했고요. 그 다음에 12-3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문제를 해석하는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개수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유리수라는 거죠. 개수가 유리수 형태인데 근 하나가 무리수예요. 그럼 선생님이 켤레 형태로 존재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어떤 무리수에 더해도 곱해도 유리수를 만드는 건 켤레 형태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 근이 2 플러스 루트 3이라고 무리수가 나왔죠? 때 개수가 무엇이에요? 유리수기 때문에. 개수가 유리수기 때문에 또 다른 한 근은 어쩔 수 없이 2 마이너스 루트 3일 수밖에 없습니다. 됐죠? 이거 켤레 형태 가진다고 했어요. 그러면 또 다른 한 근은 문제 안 나왔으니까 알파라고 놓으면 되겠네요. 그리고 알파는 당연히 이 구조상 유리수일 겁니다. 그럼 밑에 문제까지 동시에 볼게요. 밑에 문제는 개수가 실수래요. 이거 실개수 방정식이라고 나와 있어요. 실개수 방정식인데 한 근이 뭐래요? 2 플러스 i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개수가 실수인 실개수 방정식인데 허근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켤레 형태인 2-i가 꼭 있을 수밖에 없고 이 친구도 3차니까 또 다른 한 근이 있을 텐데 이 친구가 실수가 되는 겁니다.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하품을 하고 있군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문제에서 이 친구가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x세제곱이군요. x세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는 0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얘를 근으로 갖는다는 건 x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을 인수로 갖는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역시 얘를 근으로 갖는다는 건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을 인수로 갖는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x 마이너스 알파가 있는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는 0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식 전개해서 정리하면 얘랑 같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오늘 배울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사실은 조금 더 많이 이용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따가 설명을 할 거니까 지금은 배운 걸로만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 이거 x-2 마이너스 루트 3이고 전개하면 x-2 플러스 루트 3이에요. 그럼 이거 x-2 루트 3 루트 3인데 뿔 맞잖아요.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합차 공식 쓰면 되겠죠. 그래서 x-2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이니까 3이 됩니다. 앞에 있는 거 정리하면 이거고요. 한 번 더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이거 둘 구조니까 사실은 전개하면 몇 개 나오지 않아요. 요거는 직접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 정도까지는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요렇게 되고요. 그러면 요거 전개해서 x세제곱 요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알파 x제곱 그 다음에 맞죠? 요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4알파 x 그 다음에 요렇게 하면 x 마이너스 알파 그래서 정리하면 x세제곱 마이너스로 묶으면 알파 더하기 4 오셨어요. x제곱 플러스 4알파 플러스 1x 마이너스 알파인데 얘가 뭐라고요? 제요. x세제곱 0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니까요. 이게 0이어야 돼요. 알파 얼마? 마사라는 거죠.
그럼 여기 마사 넣어가지고 P랑 Q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전개해서 정리하는 거고요. 이따간 조금 더 빨리 하는 거 보여드릴 텐데 이 정도 문제는 전개를 해보실 생각은 해야 됩니다. 그럼 얘도 똑같죠? 구조가? 얘도 똑같아요. 저기에 루트 3 자리에 i가 들어온 것 뿐입니다. 나머지 이야기도 똑같이 전개해서 정리하면 되고요. 이렇게 켤레 형태를 가질 수 있는 건 어떤 허근에 더하거나 곱해도 실수를 만드는 건 켤레 형태밖에 없다. 이거기 때문입니다. 우리 켤레 배울 때 이게 중요하다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역시 어떤 무리수에도 더하거나 곱해서 유리수를 만들 수 있는 건 이 친구의 켤레 형태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똑같은 문제인데 개수가 유리수가 아니고 실수라고 나왔죠? 그러면 이게 존재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2 더하기 루트 3, 2 더하기 루트 3은 이미 실수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럴 땐 그냥 대입해서 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전제 조건이 뭔지를 꼭 따져보셔야 돼요. 그래서 3번하고 4번 여러분이 해보시면 되고요. 중간에 5번, 6번 건너뛰고 7번 보겠습니다. 자, 7번 보시면 x세제곱 플러스 1은 0이라고 되어 있어요. x세제곱 플러스 1은 0에 3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실근 허근 합쳐서 3개 있을 겁니다. 3개 있을 텐데 그 중에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놓은 거예요. 됐죠? 그럼 인수분해에서 실근 하나에 허근 2개를 구할 거고 인수분해는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공식을 활용할 겁니다. x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 되고요. 요거는 0으로 만드는 건 근 중에 실근 마이너스 1 있고요. 그럼 얘가 2개의 허근을 가질 거예요. 하나를 오메가. 그러면 실계수 방정식이니까 또 다른 근은 오메가 바라고요. 됐죠? 이런 흐름으로 가는 거고요. 6가지 찾을 거예요. 6가지 중에 4가지는 대입해서 찾는 거였습니다. 오메가랑 오메가 바는 얘의 근이기도 하지만 얘의 근이기도 하니까 여기 넣어서 성립해요. 그래서 1번 오메가 세제곱은 넘기면 마이너스 1이고요. 2번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마이너스 1이고요. 3번 오메가 제곱 더하기 빼기군요. 여기 대입하니까요. 오메가 제곱 빼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고요. 4번 오메가 바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바 더하기 1도 0이고요. 그 다음에 5번 근과 계수의 관계로 두 근의 합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는 1이고요. 6번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도 1입니다. 외우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6가지가 나온다는 걸 기억하는 거지 결과물을 외우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게 나오는 건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세제곱 빼기 세제곱 인수분해 공식에 의해서 나오는 거였습니다. 자, 그랬는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친구들을 좀 나눠볼까요? 오메가 바의 제곱, 그 다음에 오메가 세제곱, 오메가 바의 4제곱, 오메가 5제곱, 오메가 바의 6제곱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마지막은 오메가 바의 20제곱이고 바로 직전에 있던 건 오메가의 19제곱이겠네요. 그럼 전체 오메가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에서 20제곱이니까 20개가 있는데 그 중에 홀수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오메가의 거듭제곱이고요. 짝수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오메가 바의 거듭제곱으로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그럼 이거 10개 있고요. 10개 항이 있는 거예요. 이 친구들을 따로따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차수가 높은 애들을 낮춰봅시다. 오메가 세제곱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됐죠? 그 다음에 오메가 5제곱은 오메가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 제곱이니까 이게 얼마?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러면 이 3개만 놓고 보면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1. 순서 바꿔서 적어볼게요. 플러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고 정확히 이 친구의 음수배네요. 맞죠? 그러면 0의 음수배니까 얘도 0이 됩니다. 그럼 다음 친구는 뭐가 될 거냐면 오메가의 홀수번 다음이니까 7제곱이거든요. 근데 얘는 뭐랑 똑같냐면 오메가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오메가 세제곱의 제곱 곱하기 오메가고 오메가 세제곱이 얼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 그래서 오메가가 돼요. 그럼 얘가 다시 되잖아요. 그럼 다음 친구는 오메가 9제곱인데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오메가 제곱을 곱한 거죠.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오메가 제곱을 곱한 거니까 계산 결과가 계속 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9개, 10개 중에 3개 단위로 합이 늘 얼마라는 거예요. 0이라는 걸 찾아낸 거예요. 많이 더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규칙성이나 순환성을 찾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0, 요게 몇 번 나오냐면 3번 나오겠죠? 10을 3으로 나누는 몫이 3이니까요. 그리고 한 번 더 나와요. 그 마지막 한 번 더 나오는 게 얘겠죠. 근데 구조상 얘는 뭐랑 똑같냐면 처음 나오는 얘랑 똑같을 겁니다. 해보면 오메가 세제곱에 8제곱, 8제곱 아니죠? 6제곱이죠? 그 다음에 곱하기 오메가인데 이게 마이너스 1, 6제곱하면 1, 오메가. 그래서 얘는 오메가예요. 됐죠? 위의 친구는 정리하면 결국 오메가가 됩니다. 됐죠? 그럼 얘도 할 건데 얘는 직접 해봐야 돼요. 완전 하나요? 오메가 자리 오메가 바를 넣은 게 아닙니다. 제곱이니까 이것도 한번 정리해봐야 돼요. 그럼 요건 우선 냅두고요. 오메가 바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오메가 바의 세제곱에 오메가 바를 곱한 거예요. 오메가 바의 세제곱 얼마라고요? 여기 있네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바가 되고요. 요거는 오메가 바의 세제곱의 제곱이니까 요게 마이너스 1이었죠? 제곱하면 1이 됩니다.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됐죠? 그래서 얘 0이에요. 그럼 다음 친구는 오메가 바의 8제곱인데 구조상 얘가 만약에 얘랑 똑같은 값을 낸다면 반복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얘는 오메가 바의 세제곱의 제곱이고 오메가 바의 제곱이 되면 8제곱이 됩니다. 이거 마이너스 1이고요. 제곱하면 1. 그래서 오메가 바의 제곱이니까 역시 똑같네요. 그럼 얘도 이 친구가 몇 번 나온다고요? 총 10개니까 3번 나오고 마지막 하나가 더 나옵니다. 이것만 남는 거예요. 근데 역시 구조상 얘랑 똑같겠죠. 그럼 얘는 뭐가 된다고요? 오메가 바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럼 차수가 높은 애들을 결국 정리를 했더니 조금 간단하게 나왔어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의 제곱으로 나왔습니다. 이것도 정답이에요. 이것도 정답인데 문제에 나와 있는 무언가를 조금 더 정리를 간단히 해야 돼요. 문제에서 이렇게로 표현하라고 그런 게 아니고 간단히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간단히 하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만 더 정리를 하면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오메가 바의 제곱. 그죠? 그래서 오메가 바의 제곱 자리에 저 친구들 넘기면 오메가 바 마이너스 1이라고 차수가 2차에서 1차로 낮아졌으니까 좋은 접근이 됩니다. 그럼 얘는 결국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빼기 1이에요. 됐죠? 그럼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있었어요. 어디요? 여기 있죠. 됐습니다. 그래서 얘는 얼마냐면 1 빼기 1이니까 가장 간단한 값은 0인 겁니다. 됐죠? 이것도 틀리지 않아요. 이것도 틀리지 않는데 문제에서는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하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6개를 다 써놓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형태를 찾아가면서 하신다는 겁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는데 이건 나중에 시험 보기 직전에 외울 거예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시험 문제는 시간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거면 줄이는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외웁니다. 근데 지금은 안 외워도 돼요. 지금은 안 해도 되고 6개를 쓴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충분합니다. 됐죠? 정석은 여기까지가 과제였습니다. 부교재 볼까요? 부교재 보겠습니다. 부교재 재밌는 문제가 몇 개 있어서 그것들을 좀 풀어드리도록 하죠. 자, 272번입니다. 272번 보시면 4차 방정식이 실근과 허근을 모두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도 친절하게 인수분해는 아니고 곱셈으로 되어 있긴 해요.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2랑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6 더하기 3은 0 이렇게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얘가 실근하고 허근을 모두 갖는다라는 표현을 써놨어요. 자, 선생님이 어제 수업할 때 증명하는 건 조금 힘드니까 외우자라고 한 것 중에 첫 번째
홀수 차수는 무조건 실근 하나가 있다. 적어도 실근 하나가 있다. 그 다음에 허근은 켤레 형태로 존재한다 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선 실근 허근이 존재한다 라고 했지만 실근 1개, 허근 3개 이런 거 안 됩니다. 왜요? 허근이 켤레 형태로 있는 게 아니니까요. 이런 거 안 돼요. 그러면 허근 3개에 실근 하나 이런 것도 안 된다고요. 3개면 켤레 형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0개, 4개는 원래 되는데 이 문제는 둘 다 있다고 했으니까 0개는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안 되죠? 그럼 0개, 4개면 역시 실근이 있는 게 아니니까 안 돼요. 그럼 유일하게 되는 건 실근 2개, 허근 2개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실근 2개, 허근 2개를 가진다라는 이야기가 결국엔 숨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친구를 정리해서 실근 2개를 가지는 파트랑 허근 2개를 가지는 파트로 한다면 얘가 2차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데 요거는 판별식 D가 0보다 큰데 문제에 서로 다르라는 표현은 없네요. 서로 다른이라는 크거나 같아도 되겠네요. 중근 형태여도 되고요. 요거는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이걸 적절히 2개로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게 만들고 한 친구는 이렇고 한 친구는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등호 있는 이유는 서로 다른 실근이 2개라는 표현이 없기 때문이에요. 네, 서로 다른이라는 게 없으면 2개가 겹쳐도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치환할 거예요. 치환하는 방법 자체는 여러 개인데 여러분들이라면 여기서 누구를 치환하고 싶어요? 이거 너무 식이 크니까요. 누구를 치환하고 싶어요? 어떤 식을 치환하고 있습니까? x제곱 플러스 kx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2까지로 치환하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얘랑 얘 가운데 2랑 6의 가운데 2랑 6을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얼마죠? 4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4를 치환하면 t-2랑 t 플러스 2가 되기 때문에 합차공식을 조금 더 빨리 쓸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도 결국 계산 속도는 똑같은데 여기는 마지막 이야기한 걸로 할게요. 왜냐하면 2랑 6의 가운데 4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정수로 나오니까요. 그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치환을 하겠습니다. 이거 치환하셔도 돼요. 길이의 문제일 뿐이지 똑같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로 치환을 한다면 오른쪽에 적을게요. t-2, t 플러스 2 플러스 3이에요. 그럼 얘는 t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3이니까 이게 한 번 더 정리되죠. t제곱 마이너스 1로 정리가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는 0, 는 0, 는 0이 우리의 목표는 인수분해하는 거라고요. 2차 2개가 생기게. 근데 제곱 빼기 제곱 인수분해 되겠네요. 그래서 한 번은 더해서 적고요. 한 번은 빼서 적습니다. 됐죠? 자, 돌립시다. t가 뭐였냐면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4였어요. 그거에 1을 더한 거랑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4에 1을 뺀 거랑 그래서 최종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5랑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3이랑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두 친구 중에 하나는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게 0보다 작거나 아니면 이거의 판별식이 0보다 작은데 이 친구의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됐나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만족시키는 자연수 K의 값을 모두 구하세요. 그러면 이제 판별식 이야기를 해야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 해볼게요. 요거 하면 B제곱 마이너스 4AC 해서 이게 0보다 크거나 같고 동시에 B제곱 마이너스 얼마냐? 4AC 하면 10이죠. 이게 0보단 작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요거 K제곱 마이너스 20 곱하기니까 20이죠? 이걸 0으로 만드는 건 마이너스 루트 20하고 루트는 마지막에 먹힐 거예요. 루트 20 있습니다.
요거 그 계산 방법만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양수고 최고차의 계수 양수고 이거 양수니까 양 끝값이라 k는 마이너스 루트 20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k는 루트 2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고요. 요거 12죠? 12니까 이걸 0으로 만드는 건 뿔마 루트 12가 됩니다. 근데 이거 양수고 이거 0보다 작다니까 음수라 사이값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친구와 이 친구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 루트 20 있고 마이너스 루트 10이 있고요. 루트 10이 있고 루트 20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범위는 마이너스 루트 20보다 작거나 같다, 루트 20보다 크거나 같다. 두 번째 범위는 이 친구와 이 친구의 겹치는 범위입니다. 없어요. 그죠? 얘랑 얘가 동시에 만나는 범위 없기 때문에 여기에선 사실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다음 친구는 k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5가 0보다 작은데 동시에 k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3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 이 친구들이 이제 부등호만 바뀌는 거죠. 부등호만 바뀌는 거라 똑같이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루트 20하고 마이너스 루트 12, 루트 12, 루트 20 있어서 이 친구들은 사이값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은 양 끝값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랑 이렇게 돼요. 그럼 답은 여기랑 여기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K가 뭐라고 나왔냐면 자연수라고 나왔어요. 자연수면 여긴 해당할 수 없겠죠. 음수니까. 여기만 해당합니다. 그럼 요거는 얼마예요? 3. 얼마죠? 루트 9보다는 큰데 루트 16보다는 작으니까요. 요거는 4. 얼마입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자연수는 4밖에 없겠죠. 됐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치환해서 정리하는 거고요. x제곱 플러스 kx로 치환해도 식이 길어질 뿐이지 결과는 똑같습니다. 이 식 나오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2차 부등식은 뜬금없지만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근하고 허근이 존재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허근이 한 개만 있는 건 안 돼요. 허근은 켤레로 존재해야 되니까. 3개도 안 되죠. 0개도 안 되고 4개도 안 돼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건 허근 2개, 실근 2개. 근데 이 친구를 인수분해해서 2차, 2차가 되는데 허근을 가진다는 건 둘 중에 한 친구의 판별식 D가 0보다 작고 실근 2개를 가진다는 건 다른 친구는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실근 2개, 허근 2개 이렇게 나오니까요. 근데 누가 실근을 가지는지 누가 허근을 가지는지 모르니까 얘가 실근을 가지고 얘가 허근을 가지는 첫 번째 케이스, 얘가 허근을 가지고 얘가 실근을 가지는 두 번째 케이스 해서 각각 구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유달리 피곤해 보이시는군요. 어제 잠을 안 잤습니까? 너 왜 맨날 잠을 못 잡니까? 현우는 어제 몇 시에 잤나요? 뭐 하다가? 폰을 안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20분도 그럼 더 잘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피곤한데 왜 그런 걸 합니까? 어제 재흥이 선생님한테 연락한 게 몇 시였죠? 10시 반이었나? 네, 선생님 그거 보고 바로 잤습니다. 그거 대답하고 바로 쓰러져서 잤어요. 공부하기 힘들죠? 네. 맞아요. 공부하는 거 원래 개 힘든 겁니다. 공부하는 게 많이 힘들어요, 원래. 정신노동하는 게 생각보다 힘들고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면 농담 아니고 진짜로 살 빠집니다. 공부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머리잖아요, 머리. 머리를 쓰면 머리에서 쓰는 에너지원이 뭔지 알아요? 머리를 쓸 때 사용되는 에너지원? 포도당입니다. 포도당이고요. 그래서 머리를 많이 쓰면 정말로 배가 고픕니다. 네, 그래서 아침에 시험 보기 전에
포도당이 적으면 머리가 돌다가 안 돌아요. 뭐예요? 계산이 안 됩니다. 네. 가지고 시험 간다고 집에 맞아요. 시험 전에 좀 먹어야 돼요. 먹는 포도당 맞아요. 그런 거 먹는데 제일 좋은 건 그냥 밥 먹는 거예요. 밥 먹는 거고 포도당 캔디 같은 거 먹으면 혈당이 떨어진 걸 한순간에 올리기 때문에 뭐 이렇게 쓰러질 것 같을 때 좋긴 한데 사실 우리가 그런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지속적으로 흡수되는 다당류를 먹는 게 좋긴 한데 어쨌든 포도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부 많이 하면 살이 빠지고 근데 좀 몸이 약해져요. 운동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몸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게 원래 개 힘들고요. 지금 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 가서 조금 더 많은 시간을 의자에 앉아 있게 되면 엉덩이에 종기 같은 게 나는 학생들도 꽤 있습니다. 네, 혹은 이렇게 좀 마른 학생들은 오래 앉아 있으면 선생님은 느껴본 적이 없지만 마른 학생들은 오래 앉아 있으면 엉덩이 아프다고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학생들 중에 남학생들은 그냥 엉덩이 아파도 참습니다. 네, 그냥 아픈가 보다 그러고 참는데 여학생들 중에서는 방석 들고 다니는 학생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 허리 아픈 학생들도 정말 많고요. 앉아 있는데 공부 자세가 안 좋은데 그걸 오랫동안 하기 때문에 허리나 어깨, 목이 안 좋은 학생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공부하실 때 허리를 좀 그 엉덩이를 의자 뒤에 최대한 붙여서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하셔야 돼요. 지금이야 사실 공부하는 양이 적고 책상 위에 앉아 있는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그리고 너희들은 뭐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 어리니까 아직 게으르니까 그런 게 티가 안 납니다. 아프지가 않아요 거의. 근데 이제 조금 더 크고 이제 덩치가 커지고 그러면 이제 몸이 감당하는 무게가 늘어나니까 허리 아프다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공부할 때 좀 바른 자세로 앉아서 하세요. 여러분들 집에 의자 다 있죠? 집에 의자 없는 사람 있어요? 본인 책상에 의자 있잖아요. 그죠? 그 의자가 사실 보통 비싼 걸 겁니다. 개 비싼 걸 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 앉아 있는데도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앉는 자세가 잘못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왠지 모르겠는데 남학생들은 거의 안 그런데 여학생들은 잘못된 자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입식 의자잖아요. 우리 하는 거는 지금 우리 앉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의자에 다리가 있잖아요. 이런 의자인데 여기 위에 다리를 이렇게 내려놓는 게 아니고 이 위에 양반 다리를 하고 앉거나 아니면 한쪽 다리를 올려서 이렇게 선생님 그림을 못 그려가지고 이렇게 한쪽 다리는 올리고 한쪽 다리는 내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자세 있잖아요. 그런 자세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허리에 그리고 특히 골반에 엄청난 무리가 갑니다. 옛날에 그런 자세 맞아요. 그렇게 하면 짝다리 돼요. 근데 나중에 수정할 수 있긴 있는데 괴롭습니다. 안 하던 자세 같은 걸 하는 거니까 되게 괴로운데 가능하면 이런 의자에 앉을 때는 양반다리 하지 마세요. 여학생들은 양반다리 하는 게 더 편하다고 그러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다리 꼬는 게 편해요랑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양반다리 하고 있으면 오래 앉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남학생들은 그거 많이 하고요. 이렇게 엉덩이를 뒤로 붙여서 앉는 게 아니고 앞으로 미끄러지듯이 이렇게 누워있듯이 앉는 거 있죠? 그거 많이 하는데 허리에 정말 무리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은 지금 아프지 않으니까 모르는데 허리가 한번 아프죠? 그러면 어떤 자세를 해도 아픕니다. 앉아도 아프고요. 서도 아프고요. 누워도 아프고요. 막 그래서 공부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공부하기 힘들다고 그랬죠? 공부하기 힘든데 외부적인 요소가 들어가면 정말 공부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 몸이 아프다든지 주변이 시끄럽다든지 이런 게 들어오면 공부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면 악순환의 연속이에요. 스트레스 받아서 몸이 더 안 좋아지고 몸 안 좋으니까 공부 못하고 공부 못하면 다시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어릴 때라도 바른 자세를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개 힘들어요. 공부를 하고 싶은데 몸이 안 돼서 못한다 그러면 진짜 괴로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똑바로 앉으시고요. 밤에 일찍 주무시고요. 밤에 일찍 자요. 잠이 안 와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폰이 보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폰이 보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일찍 자요. 일찍 자고 눈을 감고 명상을 하는 겁니다. 몸에 힘이 빠지는 생각을 하고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5분이면 잠듭니다. 그래도 다 아니에요. 하면 잠 와요. 만약에 그래도 잠 안 오면 선생님이 대가리를 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가리 딱 깨면 바로 잘 수 있어요. 알겠죠? 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너무 이렇게 흥분되는 행동들을 하지 마세요. 운동을 한다든지 쇼츠 같은 걸 본다든지 뛰어댕긴다든지 이런 걸 안 하시고 저녁 먹고 나서 적당히 공부한 다음에 그리고 12시 늦어도 1시 전에는 주무시도록 하세요. 그때 자야 성장 호르몬도 나오고 몸의 밸런스도 잘 맞아집니다. 일찍자고 그 침대에 누워서 아니라니까요. 침대에 누우면 잠이 안 오는 게 아니고 다른 걸 뭔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잠을 잘 자야 다른 일들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잠을 못 잘 만큼 일이 밀려있다 그러면 과거의 자신이 겁나 게을렀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잠을 잘 자셔야 돼요. 잠 안 자고 일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쇼트 슬리퍼라고 불립니다. 조금 자는 사람들, 쇼트 슬리퍼라고 부르는데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사기꾼들입니다. 개 많이 자면서 안 자는 척해요. 혹은 낮잠을 자면서 밤에 적게 자는 척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밤에 조금 자도 그걸로 개운한 사람들은 있었거든요. 근데 실험을 했는데 결과가 뭐였었냐면 남들보다 깊은 수면에 빨리 들어갑니다. 사람은 자면 깊은 수면하고 얕은 수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정말 조금 자도 생활하는 사람들, 낮에 안 자고 정말 하루에 한 5시간만 자도 평상시처럼 일반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은 거의 눕자마자 깊은 수면에 들어갑니다. 저희 원래 한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갑자기 잠 많이 자다 걱정이 많아져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아주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거의 선천적으로 타고난 거예요. 눕자마자 자고 자자마자 흔들어 깨어도 안 일어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자고 일어나면 그 얘기하죠. 방금 눈 붙인 것 같은데 벌써 일어날 시간이야.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 말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7시간 반에서 8시간 정도는 자야 됩니다. 어릴수록 그리고 조금 더 자야 돼요.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 잠을 줄여서 뭐를 한다 이런 건 마지막에 하는 선택이에요. 그런 선택이 오지 않게 평소에 밀리지 않게 놀지 말고 하세요. 알겠죠? 선생님 이번 방학 들어오면서 집에 컴퓨터에 있던 게임 다 지웠어요. 선생님도 게임하면 하염없이 하거든요. 게임을 하염없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요즘은 쉬는 날은 그냥 쉬는데 옛날에는 쉬는 날에 뭐 했냐면 게임을 하는데 게임을 12시간씩 합니다. 게임에서 알람 와요. 컴퓨터 켜놓은 지 몇 시간 됐다고. 이 게임에 접속한 지 몇 시간 됐다고. 쉬어야 된다고. 막 그렇게 알람 옵니다. 근데 알람 와도 그냥 해요. 재밌는 걸 그러면서 막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자극에 더 민감한데 당연히 어렵죠. 그러니까 해야 되는 것들을 하는데 만약에 본인이 절제가 어려우면 없애세요. 요소들을. 그러니까 핸드폰을 없애기는 어려우니까 잠자리에는 핸드폰을 안 가지고 들어온다든지 방에는 가지고 들어오는데 저쪽에다 충전시켜놓고 침대에는 안 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혹은 아예 바깥에다 놓는다든지. 여러분은 사실 엄마한테 깨워달라고 그러면 깨워주긴 하잖아요. 선생님 혼자 사니까 누가 깨워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핸드폰을 머리맡에 두긴 하는데 이제 최대한 안 보려고 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게임 같은 것도 안 하려고 하죠. 이제 방학 끝나면 아마 다시 할 것 같은데 방학 기간에는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니까요. 그런 거니까 알겠죠? 밤에 잘 주무세요. 밤에 잘 주무시고 해야 될 것들 하고 노시고 놀고 나서 하려고 그러면 끝도 없습니다. 한도 끝도 없어요. 노는 건 나중에 놀 수 있어요. 이건 선생님이 정말로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노는 건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오히려 시간이 남습니다. 근데 공부하고 나서 놀려고 하면 시간이 남는데 놀고 나서 공부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알겠죠? 전교 여러분이 나중에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전교에서 상위권이 돼도 친구들하고 마라탕 먹을 시간은 있을 거예요. 친구들하고 점심시간에 축구할 시간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놀기만 하면 전교권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놀기만 하면.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열심히 해보세요. 밤에 일찍 자고요. 이렇게 아침마다 와서 피곤해하면 어떡합니까? 응? 우리 매일매일 수업하는데 학교에 나중에 고등학교 혹은 중학교 가서도 이렇게 맨날 아침마다 피곤해하면 아침에 학교를 가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현우? 그러다 목 부러지겠어요. 왜 이렇게 목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거 봐요.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프기 시작할 거라 그랬죠. 목하고 허리가 아프기 시작할 거다. 자세가 안 좋잖아요. 선생님 말한 대로. 엉덩이 빼고 앉잖아요. 그러니까. 알겠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밤에는 잤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24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느냐는 본인에게 달렸고요. 생각보다 여러분들 대충 쓰는 죽는 시간 되게 많고요. 마음 먹으면 생각보다 짧은 시간 안에 되게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한 문제만 더 풀어볼까요? 275번 해볼까요? 아니면 281번 해볼까요? 하나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81번 해보겠습니다. 자, 281번 해보죠. 몇 차 방정식인가요? 3차 방정식이에요. 3차 방정식은 문제에 나와 있긴 하지만 이 문제에 나와 있지 않아도 우린 뭘 알 수 있냐면 적어도 실근 하나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선생님이 외우자고 한 내용이에요. 근데 문제에 실근 하나에 허근이 존재한대요. 허근이 몇 개 있대요? 2개 있대요. 그럼 딱 일반적이네요. 허근은 2개 있는 게 기본이라고 했잖아요. 쌍으로 있는 거. 그래서 얘는 실근 하나랑 허근 2개를 가지니까 실근 하나 있고 허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근 하나를 가지는 1차 형태의 방정식 인수 하나와 허근 2개를 가지는 2차 형태의 방정식 2개 곱으로 인수분해 될 거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허근을 가지고 있으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작을 거고요. 그럼 물어볼까요? 이 친구는 실근을 가지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아니죠. 판별식은 어디서만 쓴다고 그랬어요? 2차고 개수가 실수일 때. 근데 지금 1차잖아요. 판별식 쓰는 거 아니에요. 됐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인수분해를 통해서 할 거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처음 보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4ax 플러스 2a제곱은 0인데 자, 교육과정상 어쩔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3차가 나오고 실근 허근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원래는 뭐로 풀어야 되냐면 그래프 그려서 교점에 대한 내용을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이건 나중에 미적분 1 가면 할 겁니다. 미적분 1에 가면 그래프 그려서 교점을 찾는 내용으로 실근 허근에 대한 내용을 해석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 3차 그래프 그릴 수 없습니다. 지금 안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을 쓸 수가 없다고요. 그래프 그려서 교점 찾는 내용을.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구조를 어쩔 수 없이 뭐로 만드냐면 이 친구는 실근을 주어줍니다. 실근이 주어집니다. 실근이 주어져요. 실근 하나를 무조건 알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교육과정상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근 하나를 주어지는데 케이스가 2개로 나뉘는 거예요. 하나는 숫자로 되어 있냐, 하나는 문자로 되어 있냐의 차이인 것뿐입니다. 근이 수로 되어 있냐, 문자로 되어 있냐의 차이인 것뿐이에요. 자, 여기에서의 문자는 x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개수들에 있는 a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a에 관련된 형태로 근이 나오거나 실근이 혹은 숫자에 관련된 형태로 나올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대로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a, 여기 x가 아닌 a를 없앨 수 있는 형태를 추론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접근이에요. 사실 이렇게까지 안 하고 그냥 적절한 수를 넣으면 되는데 그 적절한 수를 추론하는 게 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 a 제곱 있죠. 여기에도 a가 있죠. 여기에도 a가 있죠. 이 친구들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인 거예요. 그래서 가만 놓고 보니까 a 차수랑 상관없이 a가 있는 애들 묶어보면 ax 제곱 더하기 4ax 더하기 2a 제곱이에요. 요런 친구들이 있고 더하기 a가 없는 친구 x세제곱 더하기 2x제곱은 0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0으로 만들면서 이것도 0으로 만드는 애들을 찾아본다는 겁니다. 됐나요? 네. 그럼 이렇게 놓고 보면 하나, 둘, 셋이 공통으로 a를 가지고 있네요. 그럼 x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a가 아니고 4x 플러스 2
A 이렇게 되고요. 더하기 여긴 X제곱으로 묶으면 X 플러스 2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X에 0을 넣는다고 생각하면 얘는 0이 되거든요. 얘 때문에. 근데 X에 0을 집어넣으면 A가 남아요. 맞죠? 이게 0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0을 집어넣는 건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0으로 만들 수 있는 값은 뭐를 집어넣을 거냐면 역시 얘를 0으로 만드는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 거예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이건 0 돼서 사라졌죠? 이거 0 넣으면 마이너스 4. 플러스 4군요. 마이너스 8 플러스 2A. A가 남아서 안 되네요. 그죠? 그러면 이번엔 이쪽 건 다 썼으니까 이걸 0으로 만드는 값을 찾아보자. 이거 0으로 만드는 거. 숫자를 넣으면 A가 살아남겠죠? A를 적절히 넣어보는 겁니다. A를 적절히 넣어서 정리를 하는 구조로 간다면 뭐를 넣으면 좋겠어요? A를 적절히 넣는 구조로 간다면. 아닌가? 잠깐만요. 선생님 뭐 잘못 쓰지 않았죠? 4AX 플러스 2A 제곱. 이 인수분해 안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4AX 플러스 2A 제곱. 2A 제곱. AX 제곱이네? 잠깐만요. 야, 선생님 잘못 봤어. 잠깐만요. 이거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2 넣으면 안 되고요. A 집어넣어도 안 되네? 뭐지? A를 집어넣어도 되겠구나. 자, 여기요, 여기. 여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 이제 숫자 넣는 건 안 돼요. 숫자 넣는 건 안 되니까 뭘 넣을 거냐면 X에다가 이번엔 A를 집어넣을 겁니다. 자, A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하면 요거는 A에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2A가 되고요. 전개하면 A 세제곱 플러스 6A 제곱이 되죠. 그럼 여기 똑같이 X에다 A를 집어넣었으니까 여기에다 A를 집어넣으면 식이 뭐가 되냐면 A 제곱에 A 플러스 2가 되잖아요. 그러면 A 제곱, A 세제곱 플러스 2A 제곱이니까 안 되겠죠, 0이. 그럼 뭘로 만들어야 된다고요? 0으로 만들기 위해서 요거 약수 중에 하나인 마이너스 A를 집어넣을 겁니다. 마이너스 A를 집어넣어서, 식이 개복잡하네요. 마이너스 A를 집어넣어서 좀 여기서 나오는데 여기다 아예 집어넣을게요. 여기다 마이너스 A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세제곱 그 다음에 요거 정리할게요. 마이너스 A를 집어넣으면 A 제곱이니까 넣으면 A 세제곱 플러스 2A 제곱이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A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A 제곱 플러스 2A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A 세제곱 사라지고요. 하나, 둘, 셋 또 사라지죠. 됐나요? 자, 그러면 뭘 집어넣는데 X에 마이너스 A를 넣었는데 식이 성립하니까 좀 요거 정리하면 나와야 되는데 자, 어쨌든 그래서 요거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친구 1차를 찾은 거예요. 1차를 찾은 거라 얘는 X 플러스 A를 인수로 가집니다. 됐죠? 그럼 근이 무조건 하나 있는 거예요, 실근. 그럼 여기 뒷부분은 X제곱 해서 얘가 나올 거고요. AX제곱이 있는데 2X제곱이 더 있어야 되니까 얘랑 곱해서 더 있으려면 2가 와야겠네요. 그래서 2X가 와야겠네요. 그 다음에 상수 곱해서 요거 나오려면 플러스 2A가 있어야 됩니다. 됐네요. 자, 아까 이야기한 대로 1차랑 2차로 인수분해가 됐고요. 요거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X는 마이너스 A라는 실근 무조건 가지고요. 이 친구가 판별식 D요. B제곱 마이너스 4A C가 0보다 작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건 4니까 약분되고요. 1 마이너스 2A가 0보다 작으면 되니까 A는 2분의 1보다 크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근이 주어진다는 건 나중 되면 미적분 원까지 배우면 좀 다르게 접근이 되는데 그래프 그려서 해석하는 걸로 되는데 지금은 실근이 주어지면 그 실근이 숫자냐 문자냐고요. 이번 문제는 숫자가 아니고 뭐가 나온 거예요? 문자가 나온 거죠. 문자가 나온 거고 요거를 정리해서 문자 부분을 찾아내서 실근 파트는 제외하고 허근 파트 이야기한 거고요.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할게요. 만약에 얘가 중근을 가진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중근을 가진다라고 나와요. 중근이 뭔가요? 뭘 보고 중근이라고 하나요? 근이 중복되는 게 중근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근이 마이너스 A 하나 나왔죠? 마이너스 A 하나 나왔어요. 근데 여기가 판별식 D가 0이어도 중근입니다. 맞습니까? 그죠? 여기서 근이 겹쳐버리니까. 근데 그것도 되는데 중근이면 여기 마이너스 A 나왔죠? 근데 여기도 마이너스 A를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A랑 어떤 수 이렇게요. 그럼 마이너스 A랑 어떤 수를 근으로 가냐. 즉 마이너스 A를 근으로 가지니까 이 식에 마이너스 A를 넣었을 때 식이 성립해도 중근을 가지는 겁니다. 마이너스 A 가지고 마이너스 A 가지고. 그래서 중근을 가질 때는 단순히 판별식 D가 0이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이거와 얘가 마이너스 A를 근으로 가진다를 동시에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두 개로 나눠서 문제 푸셔야 돼요. 됐습니다. 조금 늦었네요. 딴소리 하느라. 10분 쉬었다가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3차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할 거고요. 설명은 목이 잠기네요. 설명은 드릴 건데 외우셔야 돼요. 어떻게 외우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왜는 오늘은 생략할 거예요. 왜는 아주 나중에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요거 필기만 하면 되니까 한꺼번에 적어. 선생님 이야기의 흐름을 보고 한꺼번에 적읍시다.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고요. 계수의 관계.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암기하는 겁니다. 암기하는 방법까지 이야기를 드릴게요. 우선 2차부터 가보겠습니다. 2차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고요. 실근이든 허근이든 상관없습니다. 2차는 근 두 개 있는 거예요. 맞죠? 자, 그 다음에 3차요.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는 0이고요. 근이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외우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외우셔야 되고 패턴을 규칙성을 보여드리려고 4차를 보여드릴게요. 4차는 안 외우셔도 돼요. AX 4제곱 플러스 BX 세제곱 CX 제곱 더하기 DX 더하기 2는 0이고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인데 델타보다는 그냥 알파 1, 알파 2, 베타 1, 베타 2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외우는 패턴은 이렇게입니다. 주목하세요. 한꺼번에 이거 결과물을 한꺼번에 적읍시다. 글자가 갈수록 내려가나요? 자, 여기서 근을 하나씩 뽑을 거예요. 이게 있죠? 하나씩 뽑을 겁니다. 여긴 4개 있죠? 하나씩 뽑을 거예요. 그래서 더합니다. 적지 말고 보세요. 자, 그 다음에 2개씩 뽑을 거예요. 2개 뽑을 거예요. 알파, 베타. 끝이죠? 더 이상 2개 뽑는 방법 없죠? 2개 뽑아서 곱하는 거예요. 여기서 2개 뽑는 방법은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요. 여기서 2개 뽑는 방법은 또 고정시킨 상태에서 알파 1, 알파 2, 알파 1, 베타 1, 알파 1, 베타 2. 자, 그럼 다 됐고 요거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알파 2랑 베타 1, 알파 2랑 베타 2. 그 다음에 다 했으니까 요걸 고정시킨 상태에서 베타 1, 베타 2 하신 다음에 더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는 하나, 여긴 2개. 그럼 다음 거는 몇 개? 3개 할 거예요. 3개 할 건데 얘는 근이 2개밖에 없는데 3개를 곱하는 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근데 얘는 가능하잖아요. 3개 중에 3개를 뽑는 방법은 이렇게겠죠? 됐죠? 이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4개 중에 3개를 뽑는데 우선 2개를 고정시켜 버릴게요. 자, 그러면 알파 1, 알파 2 하고 여기에 베타 1, 알파 1, 알파 2에 베타 2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두 개를 고정시킬 겁니다. 알파1, 베타1 하고 베타2. 어쨌든 3개 곱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랑 요렇게는 다 썼어요. 만들 수 있는 거. 그럼 이렇게로 고정시킬게요. 그럼 알파2, 베타1 하면 남은 건 베타2. 이 네 가지 방법 외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할 거예요. 얘는 하나니까 더할 거고요. 그러면 1개, 2개, 3개 했죠? 다음은 4개요. 여기서 4개 뽑는 방법은 알파1, 알파2, 베타1, 베타2가 됩니다. 더 이상 없죠. 됐죠? 이렇게 하시는 거고 5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뽑는 거, 2개 뽑는 거, 3개 뽑는 거, 4개 뽑는 거, 5개 뽑는 거. 이렇게 돼서 모두 뭐가 되냐면 자,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모두 마이너스부터 시작해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분모도 동일합니다. 최고차의 개수가 무조건 와요. 최고차의 개수가 무조건 분모로 옵니다. 최고차의 개수가 무조건 분모로 오는 거예요. 최고차의 개수가 무조건 분모로 온 상태에서 그 다음이 이제 이 패턴만 익히면 간단합니다. 그 다음 개수, 그 다음 개수. 최고차 다음에 1차 상수. 최고차 다음에 2차, 1차 상수. 최고차 다음에 2차, 1차 3차, 2차, 1차 상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패턴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패턴으로 나가는 거라서 다음 친구도 다다음 친구도 다 똑같은 패턴으로 나갑니다. 근데 우리는 3차까지만 근각계수의 관계를 하는 거고요.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이걸 외우는 걸 어려워하더라고요. 네, 요걸 어려워해서 패턴이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거. 요거를 기억을 하시고 처음 시작은 무조건 뭐라고요? 마이너스부터 시작해요. 마이너스부터 시작하고 지훈 씨 정신 차리시고요. 그래서 여기에 파생되는 이야기 2가지 해드릴게요. 하나는 그냥 듣고 흘리시면 되고요. 하나는 기억을 하시면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어느 순간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뭐냐면요. 우리 2차 말고요. 3차나 4차 방정식 문제 풀 때 인수정리로 푼다고 그랬죠. 인수정리로 풀 때 뭐를 대입했냐면 최고차의 개수분의 상수의 약수를 대입했어요. 그게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최고차의 개수분의 상수. 최고차의 개수 상수 여기 있죠. 여기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플러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최고차의 개수분의 상수 한 다음에 절대값 씌웠습니다. 그래서 부호를 띄고 뭔 짓을 했냐면 그 친구의 약수. 그럼 이 친구의 약수라는 건 곱해서 될 수 있는 수니까 얘가 되는 거예요. 마치 이 친구의 약수는 알파, 베타, 감마처럼 보이죠. 뭐라고요? 약수. 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입해서 0 되는 걸 찾았죠. 누가 될지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최고차의 개수분의 상수의 절대값 씌운 다음에 그 친구의 약수 중에 대입해서 0 되는 걸 찾았었던 겁니다. 이게 모든 친구들에 동일하게 들어가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 추가적으로 알았으면 좋겠는 건 이거 적으시고 밑에다 적어주세요. 몇 차든 상관없어요. 방정식이 아니죠. 방정식의 모든 근이에요. 실근 아닙니다. 실근억은 합쳐서요. 모든 근의 합은 마이너스 최고차의 개수분의 그 다음 차수의 개수입니다. 보세요.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 최고차의 개수분의 그 다음 개수예요. b가 바로 모든 근의 합입니다. 만약에 4차 나왔는데 실근의 합 구하세요. 그러면 실근 몇 개 있나 확인해야 돼요. 근데 그거 상관없이 모든 근의 합을 구하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4차의 개수분의 3차의 개수 하면 끝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자, 그래서 이거 여기까지는 무엇 해야 된다고요? 암기하셔야 됩니다. 여긴 필수 암기예요. 2차랑 3차는 필수 암기고요. 이거 뒤에도 계속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규칙성을 보여주기 위한 거니까 적어놓기만 하고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이거 적어주시면 오늘 필기는 끝입니다. 적으세요. 보너스로 풀 건 뭐냐면요. 아까 했었던 문제입니다. 뭐냐면 유제 12-3번입니다. 아까 전에 할 때 한근이 2 플러스 루트 3이고 개수가 유리수라는 내용이 나왔었죠. 개수가 유리수라는 내용이 나왔어서 이 내용 때문에 또 다른 한근이 2 마이너스 루트 3이란 이야기 했습니다.
맞죠? 그리고 그 외의 근으로 알파가 있을 거고 알파는 유리수일 거예요. 그러면 x세제곱 플러스 0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는 0의 근이 하나는 2 더하기 루트 3, 하나는 2 마이너스 루트 3, 하나는 알파라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근들 나와 있고요. 일부긴 하지만 근들 나와 있고요. 개수들 나와 있는데 역시 개수들 일부가 나와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아까 전에 대입해서 풀었죠? 실제로 이제 대입은 잘 안 해요. 대입은 잘 안 하고 뭘로 문제를 풀 거냐면 3차의 근과 개수와의 관계로 풀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3차의 근과 개수와의 관계로 아까 전에 3개 중에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하나인 2 더하기 루트 3, 2 마이너스 루트 3, 알파 이렇게 뽑고요. 3개 중에 이렇게 둘 하나 뽑았고요. 얘랑 알파 그 다음에 알파랑 2 더하기 루트 3 이렇게 해서 더하고요. 그 다음에 3개 중에 3개 곱하는 거예요. 2 더하기 루트 3, 2 마이너스 루트 3, 알파 이렇게 곱하면 하나짜리, 2개짜리, 3개짜리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처음 시작 무조건 마이너스입니다. 그 다음에 최고차의 개수분의 최고차의 개수분의 동일하고요. 그 다음 개수 2차의 개수, A 아니죠. 0이죠. 2차의 개수, 1차의 개수 상수가 된다. 그럼 식 3개죠. 미지수 알파 A, 알파 PQ 3개잖아요. 미지수 3개, 식 3개. 적절히 연립하면 되고요. 여기가 알파만을 미지수로 가집니다. 그럼 이거 더하면 4 플러스 알파인데 0이잖아요. 그럼 알파 값 나왔네요. 알파는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럼 알파 마이너스 4 나왔으니까 대입해보죠. 합차공식입니다. 합차공식 하면 뭐 돼요? 1이죠. 4-3이라 1이에요. 더하기. 이건 직접 전개하셔도 되는데 알파가 공통으로 있잖아요. 알파로 묶을 거고 알파가 아까 마이너스 4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4로 묶으면 2 마이너스 루트 3하고 2 더하기 루트 3을 곱하면 더하면 4가 남겠죠. 됐죠? 그럼 마이너스 16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15가 되는데 그게 P라고요. P 마이너스 15 나오네요. 됐고요. 자, 이거 위에 곱했네요. 1이에요. 1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4라고요. 그럼 마이너스 4인데 그게 마이너스 Q라고요. 나왔네요. Q는 4가 됩니다. 아까 이야기한 전개하는 것보다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죠. 그래서 공식을 외워서 문제를 풀 거고요. 이게 3차의 근과 개수와의 관계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하나씩 뽑는 거, 2개씩 뽑는 거, 3개씩 뽑는 거. 그게 순서대로 맞불마에서 최고차의 개수분의 그 다음 개수로 들어갑니다. 됐죠? 아까 문제를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서 풀었고요. 이번에는 이거에 관련된 문제 하나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기본 문제 12-6번이에요. 기본 문제 12-6번이고 여기서 2개 풀고 오늘 종료하겠습니다. 자, 우선 x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는 0이에요. 자, 이거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는데 이거 인수분해 안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의 구조로 인수분해 할 수 없어요. 이거 1이나 2나 뭐 5나 마이너스 5나 이런 거 넣어서 안 됩니다. 5 넣어도 안 되겠죠? 예, 5 넣어도 안 돼요. 자, 그러면 각각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근과 개수와의 관계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그 다음에 알파 베타 2개 그 다음에 2개를 더한 거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 3개 한 개에 순서대로 맞불마해서 최고차의 개수분의 2차의 개수인데 2차의 개수 없으니까 0 최고차의 개수분의 1차의 개수 최고차의 개수분의 상수 즉 0, 마3, 마5 이렇게 3가지를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머릿속에 곱셈 공식 또는 인수분해 공식이 기억이 난다면 이 두 친구가 관련이 되어 있음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에 저 두 친구에 관련된 내용이라면 떠오르는 거 있나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랑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에 대해 떠오르고 있는 거 있나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의 제곱은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 더하기 2배의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두 개를 이용한다면 이 친구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내용에 이게 숨어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우리 지금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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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요것도 알고요. 이것까지 알아요. 머릿속에 무언가 떠올랐으면 좋겠네요. 이 네 개를 보면 뭔가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하나, 둘, 셋, 넷. 이 네 개를 보면 떠오르는 곱셈 공식 또는 인수분해 공식 없습니까? 플러스 데이터의 이거요. 는 이거에 아이고 알파 베타 이렇게 돼서 제곱 있고요. 더하기 있고요. 곱셈이 있고요. 요 세 개의 곱셈이 있으면 사실은 이것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거는 학교 시험에 나온다고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정리하면 과정 생략하고 결과만 적으면 2분의 1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베타 마이너스 감마의 제곱, 베타 마이너스 감마의 제곱, 감마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이렇게로 바뀐다고 했었죠. 이것들이 머릿속에 다 있으셔야 됩니다. 물론 학교 시험 끝나면 잊으셔도 돼요. 잘 안 나와요. 학교 시험 이후에는. 근데 학교 시험 때는 나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게 기말고사 범위예요. 기말고사 범위이기 때문에 중간고사 때 했었던 이 내용이 기말고사 때 다시 한번 더 나옵니다. 물론 학교 선생님 성향에 따라 안 내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까지는 안 내는 경우도 있는데 알기는 아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구할 건 이겁니다. 뭐냐면요. 1번 알파 더하기 베타, 베타 더하기 감마, 감마 더하기 알파. 이거 구할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 감마 세제곱에 대해서 구할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돌고 돌긴 했는데 여기요. 여기 있죠. 그럼 이거 구하려면 저 세 개 이것까지 구해야 돼요. 그럼 이거 구하려면 식이 개길죠? 물론 그렇게 해서 구하셔도 돼요. 근데 이 문제는 이렇게 말고요. 개수가 조금 특이하네요. 개수 구조가 조금 특이해서 뭐가 되냐면 여기 보시면 2차가 없어요. 맞죠? 물론 저렇게 해서 다 비교해서 하셔도 돼요. 2차가 없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볼게요. 자, 뭐냐면 알파, 베타, 감마는 근이에요. 근의 의미 뭐였죠? 미지수에 넣었을 때 성립한답니다. 그럼 여기에 x자리에 알파를 넣었을 때 성립해서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5는 0이에요. 그럼 알파 세제곱자리에 뭐라고 넣을 수 있어요? 3알파 마이너스 5라고 넣을 수 있죠. 3차가 단숨에 1차가 됐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에 있는 3차를 단숨에 1차로 바꿀 수 있다고요. 그럼 구조가 똑같으니까 베타도 똑같은 형태를 띄어서 3베타 마이너스 5 감마도 3감마 마이너스 5가 돼서 최종적으로 이 친구는 3으로 묶으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의 마이너스 15가 되는 거죠. 물론 이렇게도 정리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2차가 없다는 내용 때문에 사실 해보시면 이게 0이라서 식이 그렇게 돌긴 합니다. 근데 저걸 대입해서도 풀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얼마였죠? 0이네요. 마이너스 15. 특이한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다전개하면 개 길어집니다. 그죠? 막 알파, 베타가 엄청 혼용되는 개 길어진 문제가 돼요. 근데 여기 보세요. 알파, 베타, 감마의 합이 0이죠.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얘를 넘기면 되겠네요. 뭐가 돼요? 마이너스 감마가 됩니다. 그 다음에 베타 더하기 감마는 역시 저 친구를 이용하면 마이너스 알파가 되고요. 감마 더하기 알파는 역시 마이너스 베타가 돼요. 정리하면 마마마니까 마이너스의 알파, 베타, 감마입니다. 여기 있네요.
그래서 답은 5가 되겠죠. 됐죠? 만약에 이게 1이야. 이게 1이야. 그럼 똑같은데 여기가 1 마이너스 감마, 1 마이너스 알파, 1 마이너스 베타가 되고요. 이걸 전개하는 게 이걸 전개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해보시면.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이렇게 한 개의 문자로 바꿔주시면 조금 더 쉽게 접근이 될 겁니다. 만약에 저 값이 1이라면. 여긴 0이라서 이 부분이 없는 것뿐인 거고. 알겠죠? 그래서 저 친구들을 이용하는데 이 친구들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대입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 관계를 저걸로 간단히 바꿔서 미지수의 개수가 줄어드는 구조니까 간단히 바꿔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끝.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2차의 근각계수와의 관계, 3차의 근각계수와의 관계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는 방법도 설명드렸어요. 그거 방법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외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아셔야 되고요. 모든 근의 합은 마이너스 최고차의 개수분의 그 다음 차의 개수다. 요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정석 숙제 나갈 거고요. 우리 다음 숙제도 조금 되네요. 다음 숙제도 조금 되니까 열심히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목요일날 그래프 시험 본다고 했습니다. 집에서 그래프 다시 한번 꼭 그려보세요. 시간 7분 정도 남았는데요. 오늘 투데이 풀겠습니다. 투데이 푸세요.